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현대 사회 모든 가정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35평 아파트, 오늘도 변함없이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정미영 씨는 벌써 6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미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가 먼저 갔다가 저녁에 뵐게요. 민정이와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명절이라도 되면 며칠 전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 뭐 준비할까요? 친척들 몇 명이나 와요? 라고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며느리와 상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미영 씨는 3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 정철수 씨와 함께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죠. 특히 미영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호 잘 키워야 해.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로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기, 학원 스케줄 관리하기, 대학 입시까지 함께 준비하기. 미영 씨의 30년은 온통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년 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민정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민정 씨는 이화여대 출신의 영어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한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처음에는 미영 씨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무슨 일이든 엄마와 상의했던 준호가 이제는 모든 걸 아내와 먼저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영 씨 생일 선물까지도 민정 씨와 상의해서 정한다고 하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 뭐가 좋을까요? 민정이랑 백화점 가서 골라볼게요. 예전 같으면 준호 혼자서도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가서 고른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명절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집에 와서 차례도 지내고 친척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처가와 본가를 번갈아 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공평하게 해야죠. 준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 씨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미영 씨는 준호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도 취미도 다 포기했습니다.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피아노를 치는 시간도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드니 정말 허탈했어요. 물론 당연한 일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결정타였습니다. 미영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다고 연락했는데 준호가 민정이랑 상의해서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던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왜 며느리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지? 그 순간 미영 씨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변한 것 같아.
뭐든지 민정이랑 상의해서 정한다니까. 철수 씨는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등산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속상해. 우리가 준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철수 씨도 사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라서 그런지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래도 준호는 착한 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미영 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더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명절 때마다 시댁 먼저 온다니까요. 부럽네요. 우리는 처가 먼저 가고 저녁에 나와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 왜 우리 아들은 엄마보다 아내 말을 더 듣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준호가 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생신 파티 어떻게 할까요? 민정이랑 상의해서 식당 예약할게요. 그 순간 미영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왜 며느리와 상의해서 정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됐어, 그냥. 나는 생일 안 할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민정이도 정성껏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성이면 다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날부터 미영 씨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 씨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미영 씨는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 9시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 씨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부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숨도 가쁘고 어지럽고. 엄마 정말요? 그럼 바로 병원 가셔야죠.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미영 씨는 속으로 조금 미안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계속해야 했습니다. 혼자 가기가 무서워. 아빠는 등산 가셨고. 알겠어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민정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민정이랑 상의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미영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그러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회사에 연락드리고 나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미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급히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37세의 준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성실한 직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과장님,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요? 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빨리 다녀오세요.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아내 민정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민정 씨는 31세로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려나? 제가 일찍 끝나면 합류할게요. 고마워, 여보. 준호는 아내의 배려심에 고마워했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잘 챙겼거든요. 명절 선물도 함께 고르고 생신 때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사실 준호는 결혼 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더욱 어려웠어요. 민정아,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까? 당신이 정하세요. 저는 어디든 좋아요. 민정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도 외동딸인 민정 씨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준호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명절은 처가 먼저, 다음 명절은 시댁 먼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배려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정말 아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미영 씨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가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아.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시는데요. 혈압도 정상이고 심전도도 괜찮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중년 이후 여성분들께서 종종 그런 증상을 호소하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준호는 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영 씨는 대답을 피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물어볼 텐데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픈 척할 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준호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스트레스성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엄마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민정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엄마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민정 씨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남편이 자신과 상의해서 뭔가를 정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는 등산에서 돌아와 상황을 듣고 걱정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별거 아니래.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철수 씨도 궁금해했지만 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당연한 거죠, 엄마. 언제든 편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근데 민정이한테 미안하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준호는 어머니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갑자기 민정 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엄마, 민정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도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착한 애네. 미영 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을 떠올리니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거짓말로 아들을 걱정시켰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만족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자신만을 걱정해주고 자신만을 챙겨준 하루였거든요. 며느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와 준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그냥 가끔은 나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영 씨는 자신의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도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 이후 계속 복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아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 하루가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도 어머니를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걸어서 몸은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가슴 아픈 건 없죠? 응, 괜찮아. 걱정 마.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미영 씨는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데 그 걱정의 시작이 자신의 거짓말이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의 대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준호가 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이번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는데 민정이랑 상의해서 참석할지 정할게요. 동창회를 왜 며느리랑 상의해서 정해? 아, 그날 민정이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맞춰봐야 해요. 준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배려였지만 미영 씨는 또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나 동창회 있어요. 가도 되죠?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아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또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정말 이상해졌어. 동창회도 며느리랑 상의해서 간다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부가 서로 스케줄 맞춰가며 사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철수 씨도 사실은 조금 아쉬웠지만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모든 걸 함께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준호가 효자인 건 변함없어. 당신이 아플 때 얼마나 잘해줬어. 그건 그렇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준호의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는데 싱가포르로 2주일간 가야 하는 거였어요. 승진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출장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싱가포르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영 씨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엄마가 최근에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겠다고 할까?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정이는 가라고 하는데 엄마 몸이 걱정돼서요. 또 민정 씨와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가 가라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가야지, 당연히. 승진에 도움되는 일인데. 미영 씨는 체념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됐나? 그날 밤 미영 씨는 더욱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37년 전가 태어난 준호를 품에 안고 엄마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학교까지 가져다 주고 중학교 때는 학원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대학교 입학금도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미영 씨와 철수 씨가 됐어요. 준호가 취업할 때까지 용돈도 계속 줬고 결혼할 때 전세금 5억 원도 지원해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미영 씨는 자신이 준호를 위해 포기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음대를 나왔지만 아이 키우느라 피아노 학원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어요.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들 교육비를 생각해서 아꼈거든요.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봐도 준호 학원비가 올랐는데 라며 포기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니. 물론 당연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건 며느리 민정 씨의 태도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씨가 민정아, 우리 준호 어릴 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였어 라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민정 씨가 어머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문제 없었지만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내 어머니 하면서 존댓말을 정중하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되었으니 편해지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미영 씨는 왠지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준호에게 이번 주말에 시장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준호가 엄마 민정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약속인데?
민정이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해요. 미영 씨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 친구들 만나는 게 시어머니와 시장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민정이 혼자 가면 안 돼? 지하철로 가기에는 좀 멀어서요. 결국 그날 미영 씨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계속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미영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준호가 싱가포르 출장을 떠나기 이틀 전 미영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또 가슴이 아파. 지난번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엄마 정말요? 그럼 병원 가셔야죠. 출장 가기 전에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무서워서. 준호는 망설였어요. 출장 준비로 정말 바빴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또 아프다고 하셔서 잠깐 다녀올게. 민정 씨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갑자기 아프다고 하셨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다니. 괜찮으실까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나중에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하고? 민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설마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하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 씨는 또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연기가 어색했거든요.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정말 답답해.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준호는 어머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굴색도 나쁘지 않고 목소리도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픈 사람 특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이유로 힘드신 건 아니에요? 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무슨 소리야? 정말 아픈데.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민정 씨와 뭔가를 상의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하셨거든요. 엄마, 제가 요즘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정말요?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아프시는 거예요? 미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부끄럽고 계속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민정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미영 씨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제야 미영 씨의 마음땜이 터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서러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민정이랑 상의해서 정하니까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 30년 넘게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더 중요하구나 싶어서 정말 속상해.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민정이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배려하는 건 좋아. 하지만 가끔은 엄마 마음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모든 걸 며느리와 상의해서 정하니까 엄마는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야. 준호는 그때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대적인 부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어머니는 소홀히 했던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아프다고 한 것도 오늘도 정말 아픈 건 아니었어. 준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나만 걱정해주고 나만 챙겨주니까. 어린애 같은 짓이라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 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엄마가 외롭거나 서운하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제게 짐이 될 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덕분에 살아온 건데. 그날 오후 준호와 미영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했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민정이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민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알아. 민정이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건 엄마도 알아. 그냥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욕심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내보아요. 그날 저녁 준호는 민정 씨와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과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가 봐. 제가 모든 걸 당신과 상의해서 정하니까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 민정 씨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너무 몰랐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도 더 헤아려야겠어요. 고마워, 여보. 그리고 가끔은 내가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해해줘. 당연하죠.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 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명절이나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 어머니와도 먼저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정 씨도 시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 민정아.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준호 씨가 어머니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 미영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만뒀던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피아노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베토벤 소나타를 배웠는데 정말 어려워. 그래도 재미있어. 미영 씨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3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기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모습이 좋았거든요. 엄마, 피아노 발표회 있으면 꼭 보러 갈게요. 에이, 뭘.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하지만 미영 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영 씨, 철수 씨, 준호, 민정 씨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요리 배운 걸로 음식 해드릴게요. 고마워, 민정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흐뭇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예전에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이제는 알겠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엄마만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놓쳐버렸다는 두려움 대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마음을 채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영 씨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 다음 주에 같이 등산도 가기로 했어. 정말요? 좋네요, 엄마. 응, 정말 즐거워. 그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보려고. 준호는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미영 씨는 피아노 실력도 많이 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준호와 민정 씨도 첫 아이를 가졌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영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는구나. 미영 씨는 창가에 앉아 피아노 악보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만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온 가족이 배웠어요.